지속적인 휴전 요청에도 게르만 원국이 계속 수도 인근으로 약탈대를 보내자 410년 서로나는 원정대를 보내 게르만 연합과 켈트 연합의 전쟁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중재하여 서로나의 입지를 가지고 외교 관계에서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정과 동시에 게르만 원국의 도시 빈델리코룸과 인바붐을 점령하였으나 그때 알라마니가 반격합니다. 하나는 성의 측면, 하나는 성의 정면으로 알라마니는 군대를 이 방향으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그중 하나는 로마군과 조우하여 즉시 전투로 돌입, 남은 야단족 군단 하나는 바로 마을대로 진입합니다. 수비대는 지난 전투로 인해 휴식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원거리와 기병대는 여유가 있었던 상황. 적 보병들이 전진하는 타이밍에 잘 매복시킨 기병대로 적 포병대를 포함한 후방을 급습. 한편 측면에서 접근하던 적 군단과 조우한 서로나 지원대는 적을 요격하고자 하였지만 적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병대의 숫자는 너무 적었고 견제만 해서 진격을 늦추기에는 사격진이 많습니다. 냉정하게 원군을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군단장은 적 측면에서 오는 지원을 정면과 후면으로 분리시키고 거립수를 이용해 격퇴하는 것까지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수비대가 잘 버텨주기를 기도합니다. 수비대 역시 해시 필요한 적은 숫자의 병력으로 가까스로 막아내는 것에 성공하였으나 문제는 측면에서 접근하던 적 전방이 성수비대에 비어있는 측면에 접근했다는 것. 군단장은 급한 대로 타만이 떨어진 속병과 보병 그리고 직사각기를 투입해 시간 끌기에 돌입합니다. 적은 숫자와 지친 근접 보병과 타만이 떨어진 비무장을 사격진으로 아슬아슬하게 막아낸 사이 적 후방을 정리한 기병대들이 아군 측면 수비대에 합류하였고 이들은 투창과 돌격으로 다음해 봄, 성공적으로 알라마디의 공성을 격퇴한 로마의 스틸리코는 적의 수도 오브리지스를 포위하였습니다. 동시에 지난 전투에서 패배한 적 군단을 추격해서 괴멸, 알라마디의 후계자이자 서로마의 고수에 아주 불화한 일 참사라는 것을 성공하는 것으로 알라마니 야정군은 전부 괴멸되어 수도로 구원군을 못 보내게 만듭니다. 곧 여름이 되자 알라마니의 제2도시인 아우구스타 트레버로롬을 포위 그곳의 군사적 활동을 막아내었고 분명 모든 거주지를 불태웠었던 수에비가 다시 도시를 만들자 그곳을 포위합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로마의 속국 및 동맹국 관리 방법의 준비 과정이기에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 멀리 양데아도 참전 요도 땅 구간에도 피트족과는 불가침을 맺어 가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을을 기다리던 로마군의 수에비가 전투를 걸어옵니다. 2700대 4000. 분명 많은 수긴 하지만 해볼만하다 생각한 로마는 물러나지 않고 야전에 응합니다. 다수의 게르만 용병대와 혼선된 로마군은 둘로 나누어진 병사들을 합쳐 진을 이룬 후 수에비를 기다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만난 두 군대는 서로에게 투척과 투석으로 간단한 교전을 나누었지만 기병의 숫자가 2배가 많았던 로마는 크게 오해하여 적 기병대 측면을 급습 작진한 귀중한 일을 조직입니다. 기병대가 전멸당한 수에비의 측면과 후단은 로마군에 의해 많이도 불린당하고 안개 속에서 로마를 색출하기 위해 진영을 넓게 펼친 것이 고기 되어 공적 보병이 모아오기 전에 사격질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로 전방에서 싸우던 수에비 보병들은 뒤에서 날아오던 화살이 없다는 사실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로마군과 교전하면서 보여주었던 혹은 들어왔던 전설적인 노고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큰 승리를 챙긴 로마는 이번에도 그들을 속국화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 내에서도 매우 극비를 취급하던 속국 및 동맹국 관리법이었는데 일단 극비인이 셈냐? 그리고 겨울을 기다리며 양대하, 동고트에 이어 알란족까지 알라마니와의 전쟁에 참전시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다음 해 봄, 추석 무리한 진격 탓에 엄청난 소모를 당한 펄리나타 군단은 스틸리코 군단은 프랭크족의 플레온에 도착, 즉시 그들을 공격해서 속국화하였고 동시에 그들의 제2도시인 트레베로롬을 공격, 수비대를 몰살시키고 약탈하였으며 또 노락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켈트, 알란, 동고트, 기타 등과 새로 속국하면서 자동 참전된 수에비와 프랑크까지 제가 알라마니의 도략 및 전축, 점령, 합의 행위 같은 적대적 행동을 하면 알라마니와 전쟁 중인 나라들은 저를 호감으로 봐주기 때문에 텀제 없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노략으로 횟감작하던 겁니다. We hunger for battle. 알라마니와의 전쟁이 끝난 후 로마는 원정대를 귀환, 동시에 그동안 방치되었던 막시마 세쿠아노롬의 복구, 앞으로 최전선이 될 노리콩 지역을 군사 거점으로 만들어줍니다. 겨울이 되자 다시 알라마니를 노략해서 적대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적국과 호감작 환벌해주고 잠재적 적국인 대인과 전쟁을 선포해서 알라마니를 늘 새로운 호감작 타겟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다음 해에 봄, 서로마는 용병들과의 계약을 대거 해지하며 다시 한번 군축을 통해 재정 건적을 추진하였고 가을이 되자 스틸리코는 직접 군을 이끌고 링글 쪽 포괄하기 위해 침전을 하여 그 지역을 노략질하였으며 다음해 가을이 되자 서로마 모로의 최강 보병 헤르클리안이 보병대를 모집해 다음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쯤 되면 로마는 군사개혁에서 크게 성공하여 4단계 병영이 최전선 곳곳에 생성되었고
취전선인 베네타에 야간 전투되는 해군과 주둔군을 포함한 우주방어국 수비가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르코마니아는 과거부터 수많은 전투가 있었기에 서로 간의 감정은 좋지 않았지만 방위를 맺어줍니다. 브리타니아는 더 그리고 동부게르마니아 블리자의 자들에게 어쩌다 얻은 바라니의 마지막 도시를 양보합니다. 서로나는 돈과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방치된 외교와 배정에 신경 썼고 그래서 큰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특별할 게 있다면 납이라는 자원을 얻기 위해 군단 하나가 스코피라는 지역으로 원정을 갔다 정도? 하지만 평화도 잠시 방위 조약 맺기 전 혼족과 전쟁 중이었던 마르코마니가 혼족에 의해 멸망했고 서로나의 속적 동무마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동무마의 갑작스러운 전쟁 선포에 서로나는 세르비우스의 22군단을 트리폴리로 급파하였고 동시에 치유군단 게미나를 부활시켜 용병 모집 및 징집병을 모집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2군단은 정예중에서도 최종의 군단,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트레스 군단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420년 Darkness and despair. The shadow chased the sun ever southward. And behold a pale horse. And his name that sat on him was Death, and hell followed with him. His wrath would engulf the world, and he delighted in watching it burn. The horde looked to Attila, and the world trembled. Abandon all hope. 혼족의 아틸라, 어쩌면 서로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로마는 폐허의 땅 최전선에 막강한 방어선을 생성해내었고 강력한 군대를 모집하였습니다. 외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켈트족과는 전우이며 게르만족과의 관계도 양호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전선이 길어지게 하는 동몽하였습니다. 지중해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동몽하의 침입은 서로나로 하여금 영난 전쟁이나 다름없기에 추가 군단 지원 없이 여기서 끝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마포마데스와 더불어 넵티스 마그나까지 지원군이 도착하는 동안 개미나 군단까지 전멸합니다. 사트라차에 도착한 비트릭스의 군단장 플라비우스는 적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아군의 4배가 넘었지만 그는 잘 훈련된 병사로 야간 전투를 걸어 적들을 기습하는 것으로 개전을 시작합니다. That is impossible. 이렇게 한 차례 이기게 되면 적들의 의지화가 풀리는데 이럴 때 추격해서 야간 전투 걸어서 완전 섬멸해줍니다. 상대 병력은 아군과 비했을 때의 양은 물론지 훈련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4배의 적을 연달아서 상대해야 하니 가능하면 아군이 적게 상하면서 적을 전멸시킵니다. 아군이 손실을 적게 이기는 방법은 1. 축구방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적군의 측면을 친다. 3. 적 장군을 잡아서 패퇴시킨다입니다. 5. 영해가 질에 있어서 아군이 압도적이니 이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쉬울 거예요. 더 이상은 데이터 낭비이니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공룡아군 1군단을 전멸시킨 후 다음 군단도 소동 전투해줍니다. 서풍병은 연사력을 얻은 대신 사거리를 잃었습니다. 추적기라도 있으면 편했을 건데 맞으면서 갑니다. 아군 보병대의 돌출부가 상대 석궁의 교차점을 통과하자 이제 사격 한 번에 순식간에 숫자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군사 계획 후 본격적인 전투에는 처음 투입되는 스콜라이 팔라티나는 다이아몬드 지명 후 적 사격진의 도진, 아틸라 최악의 쓰레기 기병 패션다운 서로나답게 쓰레기 같은 결과만 냅니다. 동시에 최강의 사격진 종의 발레 스타일은 적 측면을 우회해서 프리딜각을 잡아 마음껏 사격합니다. The enemy general is fallen. The men are broken and are fleeing. The enemy are losing ground. 아군 피해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감수할 만한 피해입니다. 그래도 적에게 꽤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어차피 피해를 입어봤자 전투가 끝난 후 랩티스 마그나로 들어가 수비하며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조한 군대를 랩티스 마그나 주변에 배치시켜 유사시 중원하게 합니다. 용도로는 최정예 기병과 보병을 상대할 수 없고 상륙으로는 지원국이 부담되는 상황. 공몽하는 부담되는 랩티스 나그나를 치는 대신 사트라타를 공격해 노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몽아의 실수였습니다. 경험 많은 플라비우스와 그 부대는 야간 전술이 가능했고 적 부대 중 취약한 부대를 기습 즉 야간 공격하여 포위된 상성을 본세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공몽아 부대의 야간 기습 혹은 증원군을 이용하는 해전으로 동몽아 사군단을 거의 손실 없이 무찌릅니다. 이로써 서로나의 아프리카 습주를 노리던 동몽아의 7개 군단이 대부분 격퇴되었습니다. 이에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던 동몽아는 무리해서 불을 밀어넣어 보지만 여전히 상륙은 부담스럽습니다. 적당히 후퇴만 해주면 적이 추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서로가 섣불리 나오기 힘듭니다. 결국 서로나는 이 국착 전선을 해결하기 위해 훈족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해군 1함대 피드미스를 급파. 유목린이라 정보가 빠른 훈족은 이 급파를 듣고는 빠르게 서로나와 방위조약을 맺은 알란에게 선전포고합니다. 아무튼 3대의 급파 소식에 로마는 빠르게 진격해서 원래 로마 거신 나포마데스를 탈환하였고 Peace, honestly forged between men, is a worthy thing. What say you?
본래라면 평화를 맺는 게 맞으나 휴전하더라도 군단이 교환하기에는 늦었고 추가 증원할 필요도 없으니 휴전급부합니다. 422년 가을 선정 포고 후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혼족이 알란족의 수도 시르미움을 포위했다는 첩보를 입수. 말도 안 되는 혼족의 군세의 위기를 느낀 서로만은 동맹을 돕기 위해 전진 배치합니다. Battle! Get the stakes up! We hunger for battle. Ready for further orders. Advance! 한편 아프리카의 서로마군은 현재 시리아에 해당하는 프롤레마이스를 함락, 점령하는 데 성공. 파라의 토리온을 공격해 함락, 점령하였지만 Commander, 바다에서는 지중해 최강인 함대 피델리스로 동로마군들을 닥치는 대로 수장시키고 있었습니다. your orders. 그 와중 서로마는 북쪽 전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에브다니와 수에리의 전쟁을 휴전시키고 Speak quickly and well. Speak. 혼족의 공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란의 두 번째 도시를 함락 후 파괴시켰고 이듬해 겨울 알란족의 마지막 도시까지 함락해서 파괴해 그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에게 기회였는데 혼족의 왕 마틸라가 로마군의 거리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